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또 앞으로 그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슈 팔로우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강 후약이었고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가운데 눈에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 주주가치 재고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증시들은 조금 더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월부터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저평가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이끌고 또 우리 주가 상승 또 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요. 특히나 PBR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들, PBR 1배 이하인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부국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고요. 지주사들, 철강, 유통과 같은 소외됐던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 정책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주주가치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일단 증시 부양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Yes or no 어떻게 보세요? 예,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고 두 분 다 네, 일단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용영님. 일단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은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다 같이 올라간다, 증시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는 오늘은 볼 수 없었어요. 네,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우리가 변동성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간다. 여기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 자체는 크게 보면 자산 가치와 이제 수익 가치가 있거든요. 네. 수익 가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자산 가치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벌어놨던 가치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장부상에 그 허위가 아니면 거의 믿을 수밖에 없는 쪽인데 길게 보면 그 가치에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나온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 가치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코스피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장회사 시가총액이 2,030조 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PBR이 2,500포인트 기준에서 0.9배라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2,200조 원 정도까지 되겠죠. 네. 즉 우리나라 현재 시장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종합주가지수 위치는 자산 가치의 약 9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자산 가치 앞서 얘기했다시피 장부상의 가짜가 아니면 자산 가치 정도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렇죠.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PBR의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엊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다시피 아마 다음 달 정도인가요? 네. 나올 거란 전망이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앞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책적인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얼마만큼 강력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도 작년도에 일본 증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일본 증시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주봉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일본 증시가 작년도에 가장 많이 떴어요. 28% 떴습니다. 나스닥 다음으로 많이 떴습니다. 네.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주가가 좀 많이 떴어요, 지금요. 예. 일본 증시가 뜬 이유 자체가 일본이
이 그 정책 자체가 제가 보면 일본을 약간 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작년도에 일본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PBR이 싸니까 네. 아 이런 부양책을 사용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일본이 작년도 기업 경영 변혁 촉진법을 벤치마킹한 것을 본다는 쪽인데 도쿄 증권거래소가 작년도에 2차례에 걸쳐 가지고 PBR이 1배를 밑돌 경우 주가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시해서 실행을 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청산가치 못 미치는 기업이 1배 미만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2026년도에 상장 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그 아직 경고를 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의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겠죠. 그 뒤로 PBR 1배 미만짜리 주식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벤치마킹 했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이걸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PBR이 무조건 낮다고 그래가지고 PBR 낮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PBR이 낮으면 결국 ROE 수익성 지표가 낮기 때문에 PBR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PBR이 낮은 이유 자체가 성장성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못 올라가요. 지금 ROE 지표가 높으면 당연히 PBR이 높아지는데 ROE 지표가 우리나라가 평균 7, 8%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정기예금 과거 높은 수준을 본다면 정기예금 플러스 2, 3%밖에 ROE가 안 올라가니까 네. PBR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PBR 1배짜리라는 것 자체는 싸니까 충분히 최소한 PBR 1배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당 확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런 어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답을 한다면 분명히 기업 가치 제고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정책 강도 자체가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이시로 총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좀 위험해야 될지 네. 저는 그런 어떤 생각 좀 드는데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현재 수급 이슈 자체가 한쪽에 쏠리면 한쪽이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고 PBR 종목들,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극적인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건 그럼 이 부양책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그 해당되는 그 PBR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만 호재인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외국인 수급까지 좀 끌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호재인 건지가 좀 헷갈려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이 대부분 종목들이 PBR이 많으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거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은 우리나라 수급 여건 자체가 한쪽이 쏠리면 한쪽은 좀 안 좋은 쪽이니까 아무래도 고 PBR 종목들은 앞으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쪽이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종목 선택도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좀 우리의 포트에 대한 그 포트에 대한 좀 재구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자, 문서진 대표님께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멀티플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PBR 1배수 미만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게 그쪽만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혜가 될 거가 맞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또 PBR이 높아진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이런 이 PBR 종목들도 좋아지는 거죠. 상대적인 고평가인데 나머지 애들이 따라 올라오면 그 고평가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갭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더 안 고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또 판단도 되는 거고. 밸류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우리나라 이제 뭐 PER이 높아지는 거, 네. 그다음에 PBR 높아지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하냐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은 한 25배고 평균, 그다음에 PBR이 한 4.6배 정도 되거든요. 네.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 그냥 PER로 따지면 내가 미국 시장에 예를 들어 10,000원을 넣으면 25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돈을 10,000원을 똑같은 돈을 넣으면 1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멀티플이 높아진다라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밸류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퍼포먼스는 훨씬 더 투자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국은 밸류는 높아도 자꾸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당연히. 네, 맞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주식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에 이제 자금을 유입시키는 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초반에는 확실하게 저 PBR 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나머지 전체적인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저 PBR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또 성장주들이 뒷발은 더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있죠. 아무리 아까 뭐 박준영 운영님 또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없는데 그럼 그냥 단순히 저 PBR 종목이라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기업이 얼마나 그걸 잘 개선해 나가느냐가 맞죠. 또 문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개선 방책을 마련해라. 나는 저 PBR이에요.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줘라 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내가 그거 돌 돈이 없는 거야. 그냥 가지고 있는 땅만 많아요. 그래서 자산은 많은데 실제로 현금 흐름이 없는 회사는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업 처리를 그냥 팔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저 PBR이라 종목이라고 해서 또 다 오르는 건 아니다. 그것도 좀 잘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일본이 했던 거 정도의 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장 폐지까지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네. 상장 폐지까지는 이야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정부가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이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페널티를 주는 건 조금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있어야 네. 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뭔가 어떻게 강제를 그렇죠. 할지가 네.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말한 것처럼 상장 폐지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국내 정서상 만약에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네. 그 소액주주 PBR가 또 많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기업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이게 행하냐 마냐의 문제라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내가 진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포트에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성장주가 조금 더 끌고 갔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치주를 조금 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좀 포트를 가치주 쪽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저희가 개인적인 거는 저 취향의 차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가 또 그렇다고 가치주가 추천할 것 우리 흔히 말하면 가치주에도 함정은 있거든요. 가치주 투자는 적정 가치 미만으로 떨어진 주식을 사서 적정 가치까지 올라오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 안전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주가 뭐 이제 적정 주가까지 올라온다. PBR이 정상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AI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는 이래서 똑같은 재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PBR주에 흔히 말하면 밸류업 되는 거랑 그 다음에 AI 혁명에 여기 모멘텀이면 누가 더 셀까라고 하면 저는 이게 더 셀 것 같긴 해. AI죠. 그래서 성장주는 여전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가치주를 오히려 안 보신 분들은 그래도 가치주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숨통은 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성장주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두 분 더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먼저 박준영 운용형님 탑3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저 PBR 종목이 보니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 상장회사의 거의 한 60% 정도가 PBR 1배 미만이더라고요. 네. 예, 업종별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 업종별로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평균이 0.9라고 그랬으니까 네. 보면 이제 은행주는 다 PBR이 0.4 미만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낮은 게 기업은행이 0.31이고 이게 PBR이 0.31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산 가치에 비해서 31% 정도 기업은행 기준에서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네. 쪽이니까 약간 자산 가치에 해당되는 PBR 100까지 간다면 많이 끌어올려야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00%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은행주는 그렇게 가기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지방은행주 중에서 BNK 금융주가 0.24예요. 지방은행 좀 낮게 풀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증권주 쪽에서는 근데 NH투자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PBR이 0.67 넘습니다. 근데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DB금융투자가 0.18이고 현대차증권이 0.21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나생명이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이슈 때문에 네. 하나생명이 오늘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17입니다. 0.17이에요. 그다음에 제보험회사 코리안리가 0.18이고요. 네. 0.38이고. 그다음에 의류 쪽도 낮습니다. 특히 LF 같은 경우는 PBR이 0.2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섬 같은 게 0.31밖에 안 되고 유통 쪽에서는 다 PBR 낮아요. 이마트, 신세계 그다음에 롯데쇼핑이라든가 좀 낮은데 이거 이마트가 0.19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0.2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주가 안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PBR이 계룡건설 0.16 정도.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게 KCC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유진기업,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PBR 0.55니까 주가 상당히 좀 낮죠.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예, 올랐어요. 그다음에 부품 쪽에서는 서현이라든가 성우 하이텍이 0.5 정도 좀 되는 수준입니다. 철강 쪽이 알다시피 다 낮습니다. 네. 현대제철 0.24밖에 안 되고 세아정 0.36. 그다음에 화학 쪽에 만만치 않죠. TK 케미칼이 이제 대한해운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 PBR이 0.16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0.37. 그다음에 운송 쪽들이 다 낮죠. 자산가치라든가 한진이라든가 세방이 0.26 정도. 그다음에 지주사 쪽에서는 하나하고 GS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체적으로는 이들 종목들 특징 자체가 보다시피 ROE 지표가 낮습니다. 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할 때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종목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가치 성장주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제 문서진 전문가는 성장주를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네. 개인적으로 성장주 쪽입니다. 다만 성장주라는 것 자체가 또 잘못 사게 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PBR이 보장이 좀 되면서 ROE 지표, 즉 성장률이 따라가는 그랬던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이면서 그러네요. 선호하거든요. 최선이네요. 네. 이 종목 중에서도 PBR이 낮으면서도 대체로 이들 종목들이 이제 이익이 안 나는 종목인데 근데 네. 고배당주들이 있어요. 배당률 자체도 쪽에 연간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네. ROE 지표로 계산하게 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어떤 종목인지를 알려주셔야죠. 저는 네. 세 종목 중에서 이제 지주사 종목 중에서는 성격의 한진이 운송회사인데 네. 주당 BPS가 1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 딱 알고 딱 주가 뜹니다. 이게 주가 많이 떴어요. 딱 PBR 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PBR 지표 떴어. KCC, 한진 뭐 딱 알려진 회사들이거든요. 예.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주당 BPS가 오늘 종가 기준에서도 0.24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수준이니까 이 회사 영업이익 1,000억 나거든요. 배당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지주사 중에서는 제가 보면 가장 싼 회사가 하나입니다. 자회사 가치 자체가 제대로 평가가 좀 안 된 회사 쪽이고 PBR 0.38밖에 안 되는 회사. GS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증권주 쪽에서 네. 현대차 증권이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룹 순위 2위지 않습니까? 본래 증권회사는 그룹 순위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삼성증권이 과거에 증권사 지출하지 않을 때 종금산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업계 1,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현대차증권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룹사 임직원들이 많고 또 이 그룹사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시장에 발행시장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나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배당한 아마 500원, 600원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주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서진 대표님께서는 탑3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포스코홀딩스 오. 그리고 LS입니다. 이마트 워낙에 좀 들썩였고 포스코홀딩스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장은 좀 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좋다. 네. 근데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또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주주하는 관련 정책을 쓸 때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력은 많다. 그리고 거기에 뭐 최근에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안 좋긴 하지만 나중에 또 내년 정도에 되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그때는 또 성장주 쪽으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마트는 저는 이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업이 흔히 말하는 좀 마트식으로 요즘에 계속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마트를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안 되죠. 와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놀러 놀러 왔는데 가서. 물건을 맞아요. 사게. 그게 이제 스타필드 이번에 뭐 수원에서도 좀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 났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그냥 중소 이런 이 마트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선택과 집중하면서 오히려 대형 메가 흔히 말하면 이런 스토어를 만드는 거 이런 쪽에 괜찮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 역시도 좀 여력은 있다.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LS도 뭐 대표적으로 또 워낙 이제 자산이 또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안 넣긴 했는데 네. 금호석유도 좋아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도. 근데 제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네. 저는 아까 이제 LS도 사실은 또 성장 포인트가 있거든요. 성장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좋게 봤는데 그냥 순수하게 PBR 관련 쪽으로만 보면 제일 여력은 있는 건 사실은 금호석유가 맞습니다. 저 오늘 이거 윗꼬리 단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은 드는 게 왜냐하면 금호석유는 기본적으로 좀 낮은 원래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다 이제 낮거든요. 그쵸. PBR이 낮은데 네. 어쨌든 돈을 많이 쟁여놓고 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주하는 정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롯데케미컬도 괜찮은데 롯데는 롯데그룹에 지원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컬은 저는 불확실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지원해 줄 게 없어요. 자기들 쪽에서 할 수 있고 이미 자사주도 비중이 18%나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을 하기에도 가장 또 좋은 환경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금호석유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개선 의지라든지 또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PBR뿐만 아니라 성장성이나 실적 같은 내실이 튼튼한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안전적이다라는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가지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